요즘 인터넷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부산 서면에서 일어났던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사주팔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왜 이 사람은 이유 없이 본인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을 그렇게 참혹하게 해했을까? 이 사주가 통제가 안 되는 이유, 무법천지인 이유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제가 쉽게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 사주팔자의 꿀팁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그 사세는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입니다. 오늘 콘텐츠를 보시고 사주팔자도 혹시 흉화폰 사주팔자랑 비슷하면 어쩌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먼저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사주팔자 있다고 해서 모든 게 그렇게 풀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이유도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이 사주가 가해자 사주팔자거든요. 오히려 이 사주의 흐름에 맞게 잘 쓴다면은 이 사주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끼로 남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주, 본인이 살아갈 길을 본인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독립심이 강한 사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벌어진 일은 정반대잖아요. 왜 그렇게 됐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 컨텐츠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 사주팔자랑 비교해서 보시면 내 사주팔자의 꿀팁도 많이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 사주를 어떻게 보는지 알아야겠죠? 사주팔자 만세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양력, 음력 구별해서 내 생년월일시 입력해 주시고 야자시는 중요하지 않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8가지 칸에 어떤 색깔이 있는지, 비견겁재, 희신상관, 편대정제, 편관정관, 편인정인 중에서 어떤 글자가 있는지, 그 다음에 8가지 이 칸 밑에 있는 수열들이 있을 겁니다. 가령 5, 15, 25, 35, 45처럼 10의 단위로 끊겨져 있는 수열, 그 밑에 2020, 2021, 2022, 2023 이런 식으로 연도가 나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여기 두 개에 해당하는 색깔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빨간색의 사주팔자에 많다, 즉 불이 많은 사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주를 봤을 때 사주팔자를 모르시는 분들도 한눈에 들어오는 게 있을 겁니다. 바로 빨간색이 많다라는 거죠. 사주팔자에서는 5가지 오행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바로 목화토금수라는 건데,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흰색, 까만색, 이 5가지 색깔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각각 초록색은 나무를 뜻하고요, 빨간색은 불을 뜻하며, 노란색은 흙, 흰색은 금을 뜻하고, 마지막으로 까만색은 물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주팔자는 빨간색이 3개나 있으니까 사주팔자에 불이 3개가 있다라 볼 수 있죠. 근데 사주팔자라는 것이 8가지 글자라는 뜻이거든요. 이 8가지 글자 중에서 3가지가 무려 빨간색이다 라는 거 개수로만 봐도 사주팔자의 화가 굉장히 강하다라 볼 수 있지만, 오늘은 좀 특별하게 이 빨간색이 위치해 있는 칸을 보겠습니다. 이 왼쪽에서 두 번째 위의 칸을 일간이라고 하고, 그 밑에 칸을 일지, 그 오른쪽 칸을 월지라고 합니다. 사주팔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칸입니다. 이 3가지 칸에 지금 빨간색이 그대로 꽉꽉 차 있다라는 거는 이 사주는 굉장히 불의 기운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주팔자에 불의 기운이 강한 것은 어떤 걸 의미할까? 해석하는 법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화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불의 속성을 한번 떠올려보면 돼요. 불 같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보통 조급하고 화끈하고 성급하고 뭔가 참지 못하고 바로 질러버리는 이런 의미로 많이 쓰잖아요. 사주팔자에 기본적으로 화가 있는 사람들은 장점으로 발현될 경우에는 사람이 의협심이 있습니다. 불의를 참지 못하고요, 거짓말을 하기보다는 본인이 느낀 바를 그대로 얘기하는, 그래서 뒤끝이 없는 사람들이 있고, 또 동시에 눈물이 많거나 감수성이 풍부하기도 하고, 또한 굉장히 화려한 걸 좋아하고 잘 받는 그러한 좋은 장점이 있는데, 단점으로 발현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성격적인 부분에서 화를 못 참는 성격이 된다라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사람은 좀 걸러야 한다 라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보통 사주팔자에 화가 많거나 혹은 금이 많은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화 밑에 있는 비견과 겁재라는 글자, 요거의 의미도 한번 알아볼게요. 이 비견과 겁재라는 것은 사주팔자에서 나 자신을 뜻합니다. 일간이라는 자리는 모든 사람이 무조건 비견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일간에 빨간색이 와 있다라는 거는 이 사람은 사주팔자에 불을 타고났다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팁을 또 드리자면, 타고난 글자와 그 사주에서 많은 오행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타고난 것도 빨간색, 사주팔자에 많은 것도 빨간색, 즉 불로 태어나서 불을 굉장히 강하게 쓰는 사주라 볼 수도 있겠죠. 이 비견겁재의 의미는 나 자신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주팔자에서 비견겁재라는 것, 즉 나 자신이라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가령 돈, 명예, 건강, 연애, 결혼, 공부 등등 이 모든 것들의 중심, 밸런스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사주는 과하게 비견겁재가 많다. 그러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뭐냐? 비견겁재의 원래 의미인 나 자신 외에는 별로 인생에 중요한 게 없다라 볼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취직을 하거나 돈을 벌거나 그러한 일들이 이 사람 사주팔자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견겁자가 사주팔자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최악으로 풀리는 경우에는 굳이 직장도 가지지 않고 허송생활하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사람들이라 볼 수도 있고, 나이값을 못하는 사람, 주변의 말도 안 듣고 마이웨이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사주팔자에서 비견겁재는 적당히 있어야 합니다. 근데 너무 많아버리면 오히려 나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이 너무 쉽게 보인다, 내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다, 독불장군, 고집불통이
될 수 있다. 그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사주팔자의 화의 의미, 비형급자의 의미를 같이 섞어봤을 때 화 그리고 비형급자가 많다라는 거는 이 사람은 인생에서 내가 제일 중요하고 플러스해서 내 성격 같은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좀 떨어진다, 너무 욱하는 경향성이 강하다라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통 사주팔자에 화가 많은 사주는 어떻게 풀면 좋으냐, 화가 많은 사주팔자의 천직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집중력을 짧은 순간에 내는 일이 맞다라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으로 운동, 격투기, 달리기처럼 운동선수가 있는데 그 순간의 경기나 본인이 기록을 세울 때 폭발적으로 집중하고 그 짧은 시간에 엄청 몰입하고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만드는 사람이라 볼 수 있죠. 또한 현대 사회에서 사주팔자에 화가 많은 경우에는 그만큼 세상의 주목을 받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유명한 아이돌 분들 중에서도 사주팔자에 화가 많은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예를 들면 BTS의 정국님도 병호라는 글자를 타고났고요. 소녀시대 수영님도 병호라는 글자를 타고났죠. 근데 이 사주팔자에서 화라는 거는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발현되고 있어요. 소름 돋는 게 뭐냐 하면 25년은 을사년이라고 합니다. 26년은 병호년, 27년은 정미년. 병호라는 글자와 정미라는 글자, 그리고 을 밑에 있는 사라는 글자는 각각 불을 의미하는데 이 시기 동안은 우리 모두가 사주팔자의 불의 기운이 강해진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가해자가 이 시기에 만약 사회에 있었다면 안 그래도 사주에 불이 강해서 본인의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 시기에 더 가중된다라 볼 수 있겠죠. 만약 그 시기에 사회에 나와 있었다면 소름이 돋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보면은 사주팔자에 화라는 균이 필요한 사람, 25, 26, 27 오히려 이 3년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분은 누구냐? 바로 사주팔자에 빨간색이 하나밖에 없거나 아예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에 오히려 내가 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새로운 관심사가 생길 수 있다, 나와 인연이 닿을 수 있다라 볼 수 있고, 이때의 변화를 주목해서 잘 활용한다면은 내가 사주팔자에 화는 없지만 내 인생에서 그것들을 잘 끌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즉 뭐다? 사주팔자를 공부하면 내가 좋은 시기를 스스로 찾을 수 있다. 자, 두 번째 킬링 포인트, 초년운이 너무 안 좋습니다. 운 보는 방법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통 운이 안 좋다 하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도 안 풀린다, 혹은 뭐 교통사고가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운이 안 좋다라는 거는 이 사주에서 너무 과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불의 기운이 초년 때부터 강하게 들어온다를 뜻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보느냐? 첫 번째로 이 병호라는 글자를 볼게요. 지금 이 사주팔자에 너무 강한 불의 기운이 있다. 충동성, 내가 너무 강해져 버려서 컨트롤하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기운이 계속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병호라는 글자가 이미 사주팔자에 있죠. 이 병이라는 글자와 오화라는 글자는 이 사주팔자에서 일간과 일지에 해당하는데, 사주팔자에서 이 자리에 해당하는 글자가 똑같이 운으로 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해요. 이 사주도 병호 일주인데 병호라는 운이 10년 동안 들어와 있죠. 제가 생각하는 복음은 모 아니면 도인 케이스예요. 예를 들어 2022년이 이민년이었거든요. 이민이라는 글자는 검은 호랑이를 뜻합니다. 그러면은 이 자리에 검은색 호랑이를 뜻하는 이민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복음에 해당한다 볼 수 있겠죠. 이 복음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서 특히 논란이 됐던 사람이 바로 프리지아님입니다. 2022년 2월 달부터 프리지아님의 논란이 강하게 생기고 구설수에 크게 휘말리게 되었죠. 이런 사례는 복음이 굉장히 무섭게 작용했다라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사주를 봤을 때 복음을 차치하고서라도 이 초년 10대와 20대라는 의미를 생각해보면은 인격이 형성되는 시기잖아요. 이 시기에 나의 성질을 누를 수 있는 글자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의 기운이 더 강해지는 불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 사람은 초년기에 어떤 가정 환경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랐는지,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휙휙 바뀌는 사주라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미라는 글자를 볼 겁니다. 자, 병호 옆에 있는 정미라는 글자, 이 글자는 10대 초반에서 20대 초반까지 사주에 들어와 있는 글자인데, 근데 이 미라는 글자는 노란색이잖아요. 정말 공교롭게도 이 미라는 글자와 오라는 글자 서로 만나게 되면 불의 기운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사주팔자에 화가 강해서 문제되는 이 사람이 또 이 시기마저 그나마 들어와 있는 이 노란색 흑의 기운이 강한 불을 머금게 되면서 사실상 불이 더 강해진 형국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초년의 인격이 형성되는 이 시기에 과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불이라는 기운, 이 비형겁제라는 기운이 계속 들어온다라는 거는 적어도 이 20년 동안 이 사람은 세상에 무서운 게 없이 살아온 사람, 인생 나밖에 없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라 볼 수도 있는 거죠. 세 번째, 이 사주가 범죄 행위와 맞닿아 있는 이유, 그리고 감옥에 갈 수 있는 이유, 이 개념이 형살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형살에서 형이라는 거는 형벌 형자, 형벌을 의미하는데, 사명살이 있을 때 특징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형살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거는 인사심 사형살이라고 해요. 인사심 사형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기질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그릇 자체가 큰 사람들이 많고 또한 활동 범위가 넓은 사람들, 즉 본인의 능력치를 인정받아서 이곳저곳 불러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인사심 사형살이 강하다. 근데 전반적으로 사형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비범한 사람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인사심 사형살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주팔자에 인사심 사형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에 사형살이 있는 분들은 내가 이 사형살을 어떻게 좋게 활용할지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사형살이 올 때는 사주팔자의 변동성이 확 커지기 때문에 확실한 기회가 아니고서는 조금 조심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 볼 수 있습니다. 사주팔자는 동물들의 학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모두 동물 4마리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동물은 사주팔자에서 지지라는 밑에 칸의 글자를 의미합니다. 동물의 종류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데요, 12지지라고 합니다.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에 각각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라고 볼 수 있는데, 흔히 말하는 사주에서 궁합이 맞다, 궁합이 맞지 않다, 그런 것도 사주팔자에 어떤 동물이 있는지, 나와 상대방의 사주에 어떤 동물을 가지고 있는지로 비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동물들 간의 조합에서 가장 무서운 벌을 받을 수 있는 조합이 있습니다. 이거를 형살이라고 하는데, 사주팔자에 형살이 있는 사람들은 보통 살면서 범죄 행위나 죄를 저지르는 일, 그 결과로 교도소를 가거나 죄값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인사신 사무살 같은 경우에는 인은 호랑이를 뜻하고 사는 뱀을 뜻하고 신은 원숭이를 뜻해요. 근데 이 사주를 봤을 때 이미 원숭이라는 글자, 뱀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 사주팔자에서 태어난 시간이 인시거나 혹은 호랑이에 해당하는 운이 들어오게 될 때는 이 사주팔자는 인사신 사형살이 걸린다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소름 돋는 포인트인데, 이 사람이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던 시기를 보자면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경이라고 해요. 그 순간의 기운을 제가 사주팔자를 뽑아왔는데, 인이라는 글자가 지금 2개나 있죠. 그리고 뱀이라는 글자도 있고요. 즉 무슨 말이냐, 이 시기 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각자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이 강하게 부각되면서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된다라 볼 수 있거든요. 즉 이 사주팔자에서 약점이란 건 뭐죠? 너무나 강한 나 자신, 내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나를 억누르지 못하는 기운, 플러스해서 이 사주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주거든요. 이 인사신 사형살이 걸렸을 때 그 충동성이라는 것이 갑자기 크게 드러났다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형살이 걸릴 때 무조건 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니에요. 사주팔자에 형살이 있는 사람, 예를 들어 신사라는 글자, 인신이라는 글자, 인사라는 글자가 이미 사주팔자에 있는 분들, 혹은 인사신이라는 글자가 사주팔자에 이미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인생의 고조가 굉장히 크다, 남들이 겪지 않는 일들을 겪게 될 수 있다. 이게 좋은 부분일 수도 있고 나쁜 부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사주팔자는 화학기운이 너무 강해서 문제이다. 근데 이 화학기운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는 초년이 중요했다. 초년에 부모님이나 좀 괜찮은 환경에 놓여 있었다면은 그래도 이 사주는 탈선이나 본인의 그 강한 기질을 환경적으로 누를 수 있었을 텐데, 운 자체가 이미 초년에 너무 안 좋은 운, 사주팔자에 너무 많아서 더 이상 필요 없는 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 자아가 형성되는 이 중요한 시기에 나의 절제력 같은 것들을 못 키운 사주라 볼 수도 있고, 그때 형성된 자아관이 많이 날싸지 못했다라는 부분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라 볼 수 있고요. 또한 범죄, 형벌을 질 수 있는 사명사 시기에 범죄를 저질렀다라 볼 수 있고, 사명살이 올 때마다 그런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사주라고도 볼 수 있으며 다른 사주들보다 명확하게 리스크가 분명한 사주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오늘 컨텐츠 어떠셨나요? 제가 웬만해서 사주팔자를 나쁘게만 해석하지는 않아요. 이 사주도 좋게 쓴다면은 또 그만큼 특징이 강한 사주이기도 합니다. 좋게 발현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사주팔자를 봤을 때 너무 구조적으로 결함이 강하고 이 결함을 인지하고 있었더라면 적어도 사람이 큰 실수를 저지르지는 않거든요. 가해자를 두둔하거나 이해한다 이런 말이 절대 아니라, 사주팔자를 스스로 보면 좋은 이유 중 하나가 장점을 살리는 것도 살리는 거지만 내 사주팔자에 안 좋은 것들을 내가 알게 되는 거, 그리고 언제 더 안 좋아지는지, 그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가 나쁜 말을 얘기하면 더 쉽게 와닿잖아요. 내 사주팔자에 안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다. 내가 장점은 잘 발현시키고 단점은 잘 보완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내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이 사주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혹여나 노파시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라면, 사주팔자에 화가 많다라고 해서 혹은 형살이 있다고 해서 비형겁제라는 글자가 많다고 해서 절대 이렇게 풀리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장점을 여러분들이 잘 발현시켜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전 도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